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3년형 기아 K8 하이브리드입니다. K8은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고 최근에 연식 변경 모델 2023년형이 나왔습니다. 2023 K8은 일부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게 특징이고요.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에 프리미엄 옵션 패키지를 기본화한 게 특징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5와 3.5, 3.5 LPI, 하이브리드 4가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커넥트, 메리디언 사운드 같은 주요 편의사양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5,218만원이고요. 참고로 이번 연식 변경 모델에는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이 추가가 됐고요. 이 스페셜 트림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K8의 외장 디자인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봐도 여전히 특색이 있습니다. 이 외장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는 물론 기아 라인업에서도 좀 튀는 디자인 같아요. 외장 디자인의 컨셉은 마름모 디테일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안팎으로 마름모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 아래쪽에 위치한 방향지등도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이게 위치는 조금 낮은데 색깔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참고로 이 방향 지시등에는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LED가 기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 순차전등 턴 시그널과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랜저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K8과 차체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생겼어요. 현행 그랜저와 비교하면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작은데 이미지 또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전장, 전폭, 전고가 약간씩 작고요. 휠 베이스는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쿠페형 실루엣의 세단이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옆쪽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세단보다 저 뒷유리가 좀 이렇게 많이 누워있죠. K8은 앞보다 뒤쪽의 디테일이 좀 더 많은 모습이고요. 이 뒤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부터 후진시 가이드라인이 포함이 되고요. 외장 디자인은 다른 K8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붙은 HV 레터링으로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머플러가 장식인데 다른 머플러 장식에 비해서는 뭔가 장식 티가 좀 덜 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AS, 사이즈는 245에 45와 18입니다. 하이브리드의 타이어 사이즈는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죠. 참고로 19인치에는 프라이머시 2와 AS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실내는 기존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딥 그린과 브라운 투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딥 그린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 이 딥 그린은 색깔이 약간 좀 오묘한 게 이게 얼핏 보면은 검은색 같은데 약간 녹색빛을 띱니다. 그래서 기존의 좀 어두운 색 내장과 좀 차별화가 되죠. 이 녹색 내장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과 시트 가죽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장재도 차 급에 맞게 괜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우레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푹신하고요. 특히 K8은 시그니처 트림부터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필러와 천장 전체에 부드러운 느낌의,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졌을 때도 부드럽기 때문에 확실히 스웨이드가 실내에 고급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 장으로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있죠. 하이브리드 메뉴에서는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차 급에 맞게 최근에 선보인 최신의 편의 장비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빌트인 캠 2는 아니죠. 여기서 주행 중 상시나 그러니까 요 목록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연결도 가능하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메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ADS라든가 요 터치 반응은 조금 느린 편이네요. 그러니까 운전자 모드에서는 ADS죠. 여기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UI와 거의 같은데 이 차 그림에서 이걸 누르면은 곧장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행 편이나 속도 제한, 경고 시점, 경고 방식, 주의 경고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그리고 서스펜션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그니처 스페셜은 이 전자식 댐핑이 기본이죠. 그리고 환경차는 하이브리드 메뉴인데 여기서 관성주행 안내는 사운드 켬과 끄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안내 시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린존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EV 주행을 더 확대를 하는 거죠.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서 시트 메뉴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르고 모션 동작 알림과 변경 위치 알림,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 정보 입력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데 대부분의 차들처럼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조 연동, 자동 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강한과 보통 두 가지가 있고요. 작동 시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쪽에 들어가는데 K8이 다른 현대기아 차에 비해서 무드 조명이 좀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무드 조명은 이렇게 가로로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별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무드 조명에 비하면은 이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2023년형은 이 무드 조명의 휘더를 좀 증대해서 어쩐지 낮에도 저 무드 조명이 좀 더 기존에 대비해서 좀 잘 보이더라고요.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64가지가 있고요. 사용자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보다 좀 자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의 열림 높이도 완전과 절반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능 또는 앵글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아이콘 누르면은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요 차 그림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죠. 공조장치와 엔터테인먼트가 하나의 패널로 통합된 거는 요즘의 기아차 특징인데 이게 지금도 약간 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엔터테인먼트와 공조장치를 오가는 거고요. 양쪽에 이 다이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멀티펑션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조장치일 때는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켜지는 거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걸 누르면은 오디오 볼륨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걸로 이제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고, 물론 이거를 조금 길게 누르면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커버에도, 그러니까 이 차가 안팎으로 마름모 디자인이 많잖아요. 이 커버에도 있어요. 이렇게 작동할 때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그리고 USB 단자 C타입도 있습니다. 센터 플로어에 기어 다이얼이 있는 부분은 EV6 등과 약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좀 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은 손과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이 앞쪽에 4개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카메라, 파킹 센서 등이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얼이 버튼식보다는 그 조작 편의성이 조금 더 좋고요. 이 차 역시도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이게 브랜드마다 문을 열면은 바로 P로 되는 차가 있고, 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P로 체결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문만 열어도 바로 P로 체결이 돼요. 그리고 컵홀더 뒤쪽에는 운전대 열선과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하면 그냥 적당한 편입니다. 트레이가 있고 이 안쪽에 12V가 있죠. 운전대의 크기나 림의 굵기는 이 차에 맞는 그런 사이즈 같고요. 패들 시프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운전대 조절도 전동입니다. 그리고 스포크 왼쪽이 ADS고요. 오른쪽이 오디오죠. 계기판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차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바꾸면은 이게 A, B, C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죠.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오늘 아침에 냉간 기준으로 36, 37이었고요.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트 좌판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 좌판 전체가 내려가잖아요. 높이 조절할 때. 근데 이 차는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이거만 따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조절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저보다 체구가 큰 성인이 타도 충분한 크기고요. 가죽의 질도 괜찮은 편이고 옷과의 밀착성도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가장 편한 릴렉션 자세죠. 이걸로 이동을 합니다. 도어 트림에도 여러 가지 소재 또는 색상이 쓰였고요. 시트 메모리는 3인분인데 셋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할 때 1번 번호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고요. 주행 중에는 안 됩니다.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K8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 공간인데, 그러니까 2열의 레그룸 또는 전체적인 거주성이 꽤 좋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좌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휠베이스가 그랜저랑 같거든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도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는 2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넓고 등받이의 각도도 적당히 좀 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2열 레그룸이 좋은 차는 1열 시트 아래의 공간이 좀 부족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차는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편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이 짧지가 않아서 제가 앉아도 허벅지 뒤가 이렇게 허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스키스루 커버는 안에서 여는 방식이고요. 또 여기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도 느낌이 괜찮네요. 그리고 뒷유리에도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후진 기어랑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지 진짜로 옷을 건다기보다는 타고 내릴 때 손잡이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릴 때 좀 이렇게 손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이게 약간 좀 고무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서 잡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손잡이 용도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요만큼이 남고요. 2열에도 이중력 파압이 적용이 되어 있고 블라인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공조장치 온도 조절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US 단자 2개가 있습니다. K8의 차 크기에 맞게 트렁크도 상당히 넓죠. 일단 육안으로도 들어가는 쪽에 그 좌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아래의 폭도 넓어서 이 트렁크 용량은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EV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주 낮거나 또는 굉장히 춥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이 대기는 EV 모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차 시에 엔진 소리가 있잖아요. 이 차는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전기차랑 동일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는 전기차보다 더 조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크고 막 여러 가지 전자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히트펌프 이런 거 들어가면은 소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오히려 전기차보다 이 정차 시에는 이게 또 오래 가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는 더 조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아무래도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요 송풍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이브리드는 또는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도 이제 정차 시에 시동이 켜지잖아요. 그럴 때는 내연기관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따로 EV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EV 모드 또는 엔진과 함께 또는 엔진만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따로 딱히 이게 신경을 쓸 건 없습니다. 이게 대략 그냥 어떻게 운전을 해도 중간 정도로 유지하게끔 이렇게 로직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좀 한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쯤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엔진을 구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또는 배터리 잔량이 좀 많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실행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아주 저속에서는 EV 모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지금 약간 언덕이거든요. 이럴 때는 또 엔진이 시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행 중에 이렇게 엔진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작동 질감이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있어서 아 지금 엔진이 들어왔구나 그건 알지만 떨림이 있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엔진이 시동이 된 상태에서도 달리다가 이렇게 발을 떼면은 EV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EV 모드가 될 때는 RPM 회전수 게이지가 이렇게 뚝 떨어지죠. 0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EV 모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연비가 좋은 거죠. 보통 내연기관은 출발해서 단거리를 갈 때 그때 연비가 보통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속에서 EV 모드가 오히려 더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연비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한 지 900m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이제 내연기관은 이럴 때 막 연비가 5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차는 11km가 되니까 여기에서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시내에서 또는 막히는 구간에서. K8 하이브리드는 전반적으로 방음이 좋은데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회전수, 그러니까 1000과 2000rpm 사이에서 가속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인데 이때도 엔진 소리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대략 한 80이나 9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이때도 물론 다른 차와 비슷하게 요 상태에서의 그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지만 그게 아주 큰 게 귀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보다 더 높은 속도에서 주행할 때 풍절음이 커지는 거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그 위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기아가 썬루프 쪽에서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워트레인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 느낌도 기존과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는 꽤 괜찮은 승차감과 데일리로, 그리고 준대형 세단으로는 또 굉장히 연비가 좋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차라고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스포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노멀이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차는 노멀이 없고요, 에코 아니면은 스포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고요. 보통 내연기관의 에코 모드는 초기 반응이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비 위주의 그런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라고 해도 초반에 전기 모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가 파워트레인이 1.6 가솔린 터보와 44.2kW의 전기 모터인데, 전기 모터의 특성상 특히 초반에 이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렇게 뭐 답답하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게 스포츠 모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 모드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일상으로도 충분한 가속력을 내거든요. 회전할 때의 느낌도 기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회전 성능이고요. 이 차가 이제 준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이제 회전할 때도 좀 안정적인 그런 세팅이죠. 예전에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K8 하이브리드는 성능과 연비를 모두 잡았는데, 그러니까 주행에서 장점이 바로 이렇게 성능과 연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1.6 터보가 성능이 월등히 좋고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6초예요. 그러면은 뭐 한 3.5나 뭐 이거와 대략 비슷한 그런 가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전기 모터와 같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1.6 터보가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그리고 연비도 실제로도 효율이 좋아요. 이 차가 90에서도 EV 모드가 꽤 오래 지속이 되는데, 지금처럼 엔진이 가동이 됐을 때 이때도 90으로 정속 주행 하잖아요. 그러면은 32리터당 순간 연비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거의 항상 30, 이게 게이지 끝이 30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모르겠고 거의 한 25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꽤 잘 나오고, 보통 하이브리드가 시내에서 연비에 강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강원도 갔다 올 때 1박 2일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고속도로에서도 연비가 꽤 좋아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90과 좀 차이가 납니다.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리터당 25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20 정도? 20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가 왜 연비가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EV 모드로 가동을 했을 때 이게 주행거리가 꽤 길어요. 예를 들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좀 차 있을 경우에는 EV 모드가 가동이 되는데, 이때 1분 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겨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을 때 이게 K 하이브리드보다 비슷한 그 상황에서 EV 모드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지금은 거의 한여름이니까 맞비교하기 힘든데, 어쨌든 EV 모드로도 시속 90에서 거의 1분 넘게 가기 때문에 이럴 때 평균 연비가 확 좋아지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에코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뭐 내연기관들처럼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죠. 그래서 동력 성능이 좀 더 에코 모드보다 체감적으로 낮긴 한데, 저는 뭐 그냥 에코 모드로도 이 하이브리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K8 하이브리드도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되는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최근 디자인 차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급 차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후측방 모니터를 키면은 최근에 시승했던 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나 소나타보다 후측방 모니터의 그 화질, 그게 좀 더 짠하고
결정적으로 그 테두리에 그런 음영 같은 게 없어서 뭔가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HD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한 소나타 딱 거기 그 차들을 경계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 소나타까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차 그림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래픽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6나 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차 주위 상황이 차 그림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니까 거기서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 타이어가 바뀌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시 투어 AS였고 이번에 그냥 프라이머시 AS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미쉐린에 물어보니까 프라이머시 투어 AS와 그냥 AS는 이게 좀 급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애프터마켓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 차이라든가 급 차이가 있고, 근데 오이는 이게 좀 더 워낙 깐깐하게 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냥 AS가 투어 AS보다 연비는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저기 패턴도 다르거든요, 트레드. 그래서 여기 일장일단이 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승차감이 기존의 프라이머시 투어 AS보다는 약간 조금 더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소음도 약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승차감인데, 이것도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2열의 넓은 거주성과 또 괜찮은 승차감, 이게 두 개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뭔가 장거리를 갈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데일리로도 괜찮은데 장거리로 다니기에도 2열 승차감이 꽤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열과 2열은 승차감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2열도 이제 방음이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1열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러니까 2열도 이중격합이어서 이제 측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적은 편인데 그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는 1열보다는 조금 못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열의 승차감도 이 정도면은 꽤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에는 거주 공간이 크기도 하지만 댐핑도 괜찮고, 심지어는 시트도 크기가 충분해서 그런 장거리용으로는 꽤 좋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잘 붙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절반만 밟아도, 그러니까 풀가속보단 느리지만 이게 절반만 밟아도 금방 제한 속도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운전의 스트레스는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제가 K8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2.5와 있는 하이브리드는 이게 승차감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댐핑이 가변된다기보다는 그냥 댐핑 또는 쇼업소가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속에서의 승차감도 2.5랑 비슷하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가 저는 3.5보다 승차감도 더 좋게 느껴져서 뭐 이번에도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K8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형 K8은 기존처럼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은 선택인 게 똑같은 결론이고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비싸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 그러면은 그 오른 가격을 연비로 좀 회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행거리가 많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또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게 3.5나 2.5보다 연비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죠. 확실히 스포츠가 빠르군요. 그러니까 일반 에코모드에서는 이거보다 제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스포츠에서는 좀 덜 들어가고, 다른 거보다 뭔가 그 움직임이 약간 좀 더 격한데요. 어쨌든 23년형 K8은 기존과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그런 옵션 그 구성에서 기존에 비해서는 좀 더 메리트가 생겼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때문에 그런지 기존보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급에 맞게 최신의 편의 장비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초기 버전에 비하면은 이동할 때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타면서 실내에 잡소리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이게 엔진이 시동이 될 때, 그러니까 정차 시에, 특히 겨울에 이게 일반 내연기관보다 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거는 K8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급의 다른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정차 시 엔진이 시동이 될 때 소리는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는 EV 모드의 가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상쇄가 되긴 하죠. 예, 이로써 2023년형 기아 K8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